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2018년도가 개장 드디어 시작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간 전략 어떤 일정 부분들이 있는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린다 하면, 우리가 2017년도 마지막 윈도 드레싱 효과 부분들, 그리고 신년의 전략 부분들을 좀 올려드렸었죠. 다양한 일정보다는 1월 달에는 중요한 포인트를 본다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는 내일은 1월 2일 날 개장할 때 10시 개장입니다. 1시간 늦게 개장한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일 날 삼성전자 실적 부분들, AB 실적이죠. 잠정치 발표가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3일 날은 연준이 12월 FOMC 의사록 발표 부분들 나오는데, 기준금리를 인상을 좀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 부분들, 1월 달에 이제 FOMC보다는, FOMC 그 의사록보다는 2월 달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부분들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그 이후에 규제 완화,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사당 최대치 실적 부분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예상이 하는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서 한 15조 7천억 정도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원달러 강세, 그러니까 1100원대부터 1070원대까지 원화가 강세가 추세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특별상여금 부분들이 지급이 좀 되면서 일회성 비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12월 달에 우리나라의 지표 수출액 관련된 부분들 보면 315억 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6% 정도 증가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하고 FOMC 의사록이 이번 주에 예정이 좀 돼 있고, 그리고 1월 달에는 미리 얘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부분, 이런 내용 부분들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CS 기대감의 신년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 2017년도 장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종목군도 마찬가지고, 섹터도 마찬가지고, 시가가 정말 중요하고, 종가도 정말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올해 2018년도가 진행이 좀 되면서 첫 번째 시가 형성하고, 대부분 보면, 가는 종목군들이 바로 스타트를 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잠깐 눌렀다가 오전에 보면 9시에서 10시 반 정도 하나의 타이밍 부분들이 돌아간다 하면, 아침에 시가가 나오면 시가가 한 1, 2% 정도 갭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가가 보합 정도 시작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잠깐 대부분의 케이스가 좀 강한 종목군들은 어떤 추세 부분들을 그러냐면, 한 1, 2% 정도 갭 상승 부분을 진행하고 잠깐 눌렀다가 보합이라든지 아니면 보합 근처까지 눌렀다가 거기서 리바운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도주 성향, 그 다음에 이 신년 효과라든지 이런 외국인 기관 수급 부분들, 11월과 12월 같은 경우에 우리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식수가 그대로 있긴 합니다만은, 기관 같은 경우하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11월과 12월 달에, 특히 개인 투자자는 12월에 많이 고가를 좀 비웠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씩 고가를 좀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 쪽에 보시면 국민연금하고 기관 펀드의 전체 코스닥 지분율이 다 3% 전후 미만이에요. 외국인들은 지금 13%를 가지고 있고, 코스피는 30%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하고 기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메이저급들은 지분 자체가 고가가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가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펀드가 지금 자금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고가, 종목군에 대한 고가 부분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러면 이제 고가를 채울 때 강도를 강화시키는 종목군들이, 기관 투자가들 매매 형태 부분들 보면 수급이 들어오면 한번 어떤 종목이 꽂힌다, 섹터에 꽂혔다 하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죠. 그래서 고가이 비어 있는 만큼 고가는 채울 때도 속도가 역시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먼저 좀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해외 지표 부분에서는 3일날 연준은 의사록, 그 다음에 5일날 금요일이죠. 미국 무역수지, 내구재 주문, 제조업 관련된 부분, 실업률이라든지 ISM 제조업 지표 관련된 부분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조금 관심 가는 부분이 아까 삼성전자의 예비 실적 가이던스 부분하고 그날 보시면 1월 2일 날 자동차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대수라든지 미국 글로벌 판매 대수 자동차 관련된 지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정유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 허리케인 여파로 인해서 정유업종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려요. 의외로 슈팅 부분들이 나와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SK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현대오일뱅크가 계속적으로 증설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공장 부분들의 가동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수익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죠. 그때 하나도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침수를 많이 당해서 자동차가 많이 폐차가 좀 되면서 그걸로 인한 신차 기대 효과 부분들, 차가 이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침수가 당하니까 아니면 재사용 부분이 불가능하니까 그거 보험금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차 효과, 구매 효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조금씩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올해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SUV의 글로벌 공략 부분들을 본격 신차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차라든지 다양한 내용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작년에 실적 부분들 보면 사드 영향으로 많이 뭐 판매 대수나 영업이익 부분들이 많이 격감이 좀 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걸로 인해서 주가는 이미 다 선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레벨업 부분들을 만든다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 부분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부분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향후의 추정 부분들의 점차적으로 판매 대수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부각이 좀 된다 하면 주가는 거기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월 2일 날은 개장과 동시에 개장하고 그날 저녁에 아마 좀 나오겠죠. 장중하고 글로벌 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대수라든지 미국 글로벌 판매 대수 체크하시면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2일 날은 현대 기아차 자동차, 그 다음에 4일 날은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예정치, 그리고 3일 날 그 가운데 3일 날 수요일 날은 FMC 의사록. FMC 의사록은 그거죠. 이제 강도를 금리 인상 부분들을 올해 3번 정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걸 속도가 빨라질 것인가 늦어질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은 물론 유가가 지금 $60선 넘어서서 이제 약간 뭡니까 속도가 조금씩 가속화될 수 있는 요건 부분들이 생기기는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 그렇게 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어차피 이미 예상했던 부분들 3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나와도 되고, 그리고 지금 달러가 약세 기조 부분들로 해서 글로벌 유동성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좀 드렸죠. 우리가 2017년도 하반기에 달러 인덱스를 매매 인덱스로 봤을 때 91선에서 94선 정도 달러 인덱스가 반등 나올 수 있다는 코멘트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94선에서 91선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포지션으로 딜링한다면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FX는 이런 부분들은 레버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방향성 부분도 제대로 맞으면 수익률이 거의 뭐 파생급이에요. 파생급. 그래서 91선에서 94선 뭐 3선 움직였으니까 뭐 작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그리고 반대로 지금 94선에서 지금 91선 정도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반대 포지션 부분 잡았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수익권으로 아마 진행이 좀 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는 2018년도에 아마 약세 기조가 상당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91선까지 흘러가는, 여기에 이제 FMC에서 기준금리 부분들을 정상적인 시장에서 예상 컨센서스로 보고 있는 3번 정도만 유지된다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2018년도 전략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1월달은 신년효과, 그러니까 강한 놈이 어떤 종목인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그 경제지표 부분도 우리가 시장 경제지표 좋다는 건 알고 있고, 삼성전자 실적이 저 정도 나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예상치는 지금 실적 컨센서스 부분은 하회가 된단 말이에요. 하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낙폭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분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박스권이요, 박스권. 우리가 삼성전자 부분에서 여기서 신고가 나갈 거냐 못 나갈 거냐 부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는 파동 중에서 실적 발표 시즌이 나오고 뭐 인도드레싱 효과 부분으로 기술적 반등 영역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우리는 삼성전자의 어떤 그 부분보다는 그 주변주들 있죠. 코스닥의 신년 효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 전기전자를 전기전자 외에 섹터 쪽으로 어떤 이런 그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 자체가 확산되는지 이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들로 인한 수급이 연장되는지, 특히 이제 총알이 조금 탄탄해지고 있는 기관들 측면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보면 윈도우 드레싱의 어떤 매수 코스피 쪽에 거의 한 2천억 가까운 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닥 고간, 기관들의 고간도 많이 비어있고, 코스닥 쪽에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관 쪽 지분이 뭐 2%, 3%, 기관 펀드가 3.7%고 국민연금이 1%인가 아주 고까지 많이 비었죠. 그리고 이제 그 2017년도 그 12월 하반기에 국민연금의 벤치마크 지수는 바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바꿔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미리 선반영 부분들을 조금씩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군이 1월달 신년효과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삼성전자 예상 발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 그렇게 큰 무리수는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그 이후에 CES가 연장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A 주시하는 것은 CES 효과하고 신년 효과의 일단 수급들이 어느 쪽으로 강하게 좀 들어오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서, 주간 전략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일정 관련된 부분들만 체크해 놓으시고, 세부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내용 부분들은 모닝 브리핑하고 마감 브리핑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설명드리기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1월 첫 주 주간 전략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편안한 연휴 마무리하시고, 1월 2일 아침 개장은 10시부터 개장이니까 시간차고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